조금 전 한동훈 후보가 입장문을 띄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 후보의 입장문이 떴는데 실시간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SNS에 마타도어라며 원희룡 후보를 맹공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가족이 공천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 마타도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상 방뇨하듯 오물 뿌리고 도망가는 마타도어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겠다. 라며 원희룡 후보의 이제 과거 논란, 이른바 이 노상방뇨 파출소 의혹을 빗대서 원희룡 후보가 노상방뇨하듯 거짓 마타도어를 뿌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과거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난 노상방뇨한 적이 없다라며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이 노상방뇨까지 나오네요. 이게 노상방뇨까지 나왔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노상방뇨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예전에 원희룡 후보가 사법연수원 때 노상방뇨했었다, 파출소에서 뭐 난동을 부렸다라는 기사가 떴었는데 의혹이었고 원희룡 후보는 도지사 시절부터 노상방뇨한 적 없고 가게 주인이 오해한 것이다라고 해명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걸 겨냥한 듯 이 원희룡 후보의 사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노상방뇨하든 오물 뿌리고 갔다 뭐 이런 것 같아. 어떻게 보십니까? 지저분하네요, 좀 약간. 오물뿌리 같다는 얘기도 되고요. 막 여기저기다가 싼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주장하는 세 가지 내용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원희룡 후보도 유튜버를 보는데 극우 유튜버 것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사천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누구를 사천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또 가족이랄지 검찰과 상의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상의했는지 그거 근거 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얘기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근거가 있다.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근거를 대하는 거고. 만약에 원희룡 후보의 말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공천이 잘못된 것이 개항의료고 동작의리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싸워서 이길 사람을 보내야지. 본인이 나가서 싸운다고 해가지고 원희룡 후보를 갖다가 공천한 것은 제일 한동훈 후보가 패착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동작을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경원 후보는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개항을 나경원 후보를 보내야죠. 그런데 왜 그 생각까지 한동훈 후보가 못했을까? 그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댓글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댓글이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해서 댓글팀을 운영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댓글팀 운영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냐 아니냐를 이렇게 따지하는데 왜 갑자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면서 마치 댓글팀 운영한 사람이 이제 적반하장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김경률 씨를 회계사를 금감원장 임명을 한 걸 밝히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보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수는 항상 옛날 사람, 올드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는 언제든지 개혁과 혁신할 수 있고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볼 때는 금감원장으로서 훨씬 더 자기를 갖추고 있다고 봐요. 회계사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시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금감원장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저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금감원장으로 이제 물론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이 금감원장으로 추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타도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자승자박이 되는데 사람이요 이제 막다른 골무에 몰리면 이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뭔가 나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 하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건 좋지만 그것이 어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아니면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야지 이거 역주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는 노상방뇨 한 적이 없다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것을 겨냥한 듯 노상방뇨 하듯이라는 표현으로 쓰면서 하는 것은 좀 뭐랄까 이것 또한 좀 지적해볼 대목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가 말장난 정치입니다. 예. 그리고 말꼬리 잡는 정치인데 제가 뭐 특정인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자꾸 무엇을 꼬집어 가지고 지금 내 후보가 지금 마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들의 과거의 어느 지점을 잡아 가지고 직접적이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돌려서 비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말 말하고 싶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낫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렇게 페이스북에 한 줄 두 줄 올리는 것보다는 정말 성명서를 써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노상방위 이런 거 거론 부적절하다. 아 그럼요. 저건 그러니까 자 이러이러한 점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으로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너무나 가벼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 여야를 막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벼워지고 있고 그리고 가벼워지기 때문에 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지고 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싸움이 무섭다는 이야기와 함께 저는 마타도가 또 이제 이렇습니다. 저도 뭐 전당대회 같은 걸 치러 보면은 내부 인사들끼리 모이면은 굉장히 격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후보가 그걸 걸러줘야 되는 겁니다. 후보가 내부 인사들끼리 그 모여서 토론에 나온 그 격앙된 분위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저런 상황일수록 후보가 더욱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앞서 채널A 정치 시그널에 나와서 한동훈 후보가 탄핵의 밑밥을 깔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그 대목이 이른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최상병 특검을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칙 말고 이를테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뭐 야당이 다 갖고 있는 것 이런 거 말고 제3자가 추천할 수 있는 공정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경원 후보는 아니 오히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 최상병 특검의 어떤 논리에 갇혀 있다. 그게 탄핵이 밑밥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지점 같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뭔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국면을 그러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을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 점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그러면은 일단 뭐 그 특검법을 이를테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그 해결책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럼 그게 탄핵의 밑밥입니까? 특검을 통해서 뭔가 명확하게 불법적인 요소, 위헌적인 요소가 나와야만 탄핵 추진하는 그런 과정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아니 지금 제가 전문이 지금 나왔는데 네.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탄핵의 밑밥이라 한 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가 영부인의 문자를 갖고 사적 문자 당무 개입이다라고 발언한 지점이 당무 개입은 국정농단이고 탄핵이 됐던 것이다. 한동훈 후보 말 조심하라. 오히려 탄핵의 밑밥을 깔고 있다. 영부인의 문자를 사적 문자고 당무 개입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야당으로 하여금 당무 개입 국정농단 탄핵의 밑밥이 된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법도 일단 대안은 있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막바로 뭐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으니까 결론이 뭔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 그 수사팀이었잖아요.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검사 같이 맹활약해서 오늘의 이 위치까지 온 두 분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후보. 이제 그래서 아마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때 상황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그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버리면 오히려 당신들이 수사했던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결과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 당무 개입하고 뭐 했던 것들도 다 그 탄핵의 주요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런 얘기도 뭐 그런 빌미를 줄 수 있지만 야당에게는 그러네라고 생각하게 할 수 있지만 또 나경원 후보가 그 점을 확실하게 또 쐐기를 박으면서 한 번 또 거론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다 팀킬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경원 후보의 조금 전 발언이 오히려 한 번 더 거론함으로써 상기시켜주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고 지나갔던 야당이 볼 때 나경원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탄핵 사유 되겠구나.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대통령 협박하냐. 본인 살자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 우리 정권을.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팀킬 같아요, 저는. 팀킬이다. 예, 그래서 4명의 어떤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와서 전당대회를 흥행하게 하고 있고 뭐 붐업시키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은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전당대회 오고 가는 그 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은 전혀 부럽지 않고요. 이거 끝나고 나서 진짜 수습 안 되겠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고 뭐 나경원 후보도 이제 막 속사포처럼 쏴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12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크게 뭔가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어떤 공방전이 결국에는 정권에도 좋지 않고 나중에 당 내부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만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자제해 가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